재외 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 포탈 영사민원24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부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미국 입국을 전면 불허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불법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하는 체포 또는 구금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지방자치단체에서 총기 피난처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통합 전자행정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외 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 포탈인 영사민원24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 포탈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보고 영사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의 재외 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G4K 구축 사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외공간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는 우선 1단계가 완료되고 이후 점차적으로 업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사민원24 오픈으로 그동안 재외공간 방문을 위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현지 재외공간을 방문해 상당 시간 대기한 뒤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고 소정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영사민원24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4월 23일 한국 시간 9시부터 이제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서비스라고 할까 하는 거는 이제 주요 메뉴 이용 방법이 이제 재국민 등록, 민원 안내, 문서 발급,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외교부는 국내 10여 개 행정기관 민원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외교 행랑을 통해 처리했던 다양한 재외공간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국적신고, 군인연금 신청 민원 서류를 발급해야 할 때 전자적 파일 형태로 국내 처리 기관에 이송함으로써 기존 원본 서류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을 1에서 2주일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회보장 메디케어 신탁관리이사회의 연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급여 인상과 세수 증가를 부르는 노동시장의 건전성에 힘입어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엔 의료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어의 한 종류 HI의 기금이 모두 고갈되고 노령 유족연금은 2034년, 노령 유족장애연금은 2035년에 적립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비용은 국내 총생산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35년 11.6%, 2093년 12.5%로 상승하게 되고 2035년에는 사회보장 수급자들이 예정된 액수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고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수혜자가 증가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낮은 출산율이 고용 증가와 생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비용의 증가는 연방정부 예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출의 45%를 두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게 미국 입국을 전면 불허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준수를 위해 입국 채권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라 비자 초과 체류율이 10% 이상인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보내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비자 기한 제한, 추가 서류 요구, 입국 일시 중단, 입국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초과 체류율 10% 이상인 국가는 차드, 에리트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등 20개국입니다.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주로 B1과 B2 방문 비자에 해당되며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대통령 각서에는 행정부가 비자 면제 협정 국가들의 방문객 초과 체류 사항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케빈 메가레난 장관 대행이 이끌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또 비자 약관을 준수하도록 방문객들에게 입국 채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출국할 때 찾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도 전문직 취업 비자의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자들 중 추첨에 통과했지만 실제 심사에서 기각된 경우가 급증해 전체의 3명 중 1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 미국 정책재단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년도 1사분기 H-1B 신규 신청 비자에 대한 심사에서 기각된 비율이 전체의 32%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H-1B 사전 접수 추첨에서 당첨된 신청자 3명 중 1명은 결국 심사에서 탈락해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H-1B 연장, 갱신 케이스의 기각률도 전 회계년도보다 4배가 급증한 18%나 탈락했습니다. H-1B 기각률은 2015년 6%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 하나인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이 발동됐던 2017년 회계년도 13%로 그 다음 해에는 24%로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취업 관련 비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하고 취업 비자 사기와 부정 취득을 방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내셔널 미국 정책재단은 H-1B 규정 강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통과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들만 신청했는데도 이처럼 기각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H-1B 비자 심사에서 기각과 추가 서류 요청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등 H-1B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불법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하는 체포 또는 구금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출소한 범죄 전과 이민자의 추가 구금도 금지됩니다. 호세 세라노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주 이민자 존엄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경찰은 물론 로컬 정부 경찰이 불법 체류 신분뿐만 아니라 만기 출소한 범죄 전과 이민자를 연방 당국에 넘기기 위해 추가 구금하는 것까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갱과 인신매매, 테러 등 170여 개 심각한 중범죄 전과 이민자의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수사에 협조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라노 의원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으로 이민자들과 지역 경찰과의 관계가 악화돼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역시 IC의 무차별 이민자 단속으로부터 뉴욕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주의회 통과 시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뉴욕주를 불법 체류자 보호주로서 법제화시키기 위한 절차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뉴욕시에서만 이민 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을 뿐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민 단속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커네티컷주, 매사추세츠, 뉴저지주 등 8개 주가 불법 체류자 보호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강세인 일부 중소지방자치단체에서 총기 보호구역을 뜻하는 총기 피난처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남부 광역자치구 에핑햄 카운티 의회는 일리노이주 총기법 일부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 일리노이주의 총기 허가증이 미 연방소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네시주 폴크 카운티 의회도 지난 18일 주민들의 총기 소지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로키 카운티도 지난 3월 주 지자체 가운데 첫 번째 총기 피난처가 됐습니다. 이 같은 총기 피난처를 자처하는 움직임의 확산은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기 사고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총기 일시 압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레드 플래그법이 10개 주로 확대됐고, 일부 주는 총기 소지 최저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9개 주 200개 이상 카운티가 각 주의 총기 규제 강화법에 따르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이 가운데 132개의 지자체는 총기 피난처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론자들은 총기 피난처 설정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 건물들은 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며 신축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 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따라 신축 빌딩뿐 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뉴욕시 전체의 전력 공급을 캐나다의 수력 발전처럼 클린 에너지화하는 것, 유기체 재활용 의무화, 일회용 비닐 식품 포장지와 육류 가공품 포장지 사용 금지 등 다양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문제로 체포되는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은 마약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전국에서 뉴저지가 청소년 마약 문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며, 한인 밀집 학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자료를 토대로 그린하우스 치료센터가 분석한 결과 2016년 뉴저지에서 체포된 미성년자 35,732명 중 9.98%에 해당하는 3,535명은 마약 관련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 체포자 중 마약 관련 비율은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체포된 미성년자 43,233명 중 7.73%인 3,344명이 마약 관련으로 나타나 뉴저지보다 낮은 비율이었으며, 펜실베니아는 3.65%, 커네티컷은 3.15%로 뉴저지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그린하우스 치료센터는 청소년 사이에 불법적인 마약 사용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7-2018 학년도 학군별 범죄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대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에서 총 15건의 교내 마약, 약물 소지,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테너플라이 학군에서도 9건의 마약, 약물 소지와 사용이 적발됐으며, 레오니아 학군에서도 9건이 적발됐고, 포틀리 학군 6건, 리치필드 학군 4건 등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에서 교내 마약 문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 브랜드 줄의 가짜 상품이 뉴욕 일원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짜 제품인 줄은 겉포장부터 내용물 그리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경고문까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는 등 진품과 거의 같아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짜 제품은 유해성을 검증받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는 이 같은 전자담배 줄의 가짜 제품을 중국 업체의 세일즈맨들이 델리가게 업주들을 겨냥해 활발히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품 줄 제품의 경우 박스당 $10에 소매업소들에 공급돼 소비자들에게는 $20에 판매 중이지만 위조 제품의 경우 $4.50로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판매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줄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개 중국계 짝퉁 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달 초에는 필라델피아의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델라웨어로 반입되던 $4,000 상당의 1,000개의 가짜 줄을 적발해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돌아보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LA시는 오늘 전국 최초의 공유 차량과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고속 충전망을 구축해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에 도입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LA시가 추진한 프로젝트로 공유 차량과 일반 차량 모두 사용 가능한 충전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While the crisis has never been worse, the solutions have never been easier and cheaper. Now is the time to make the consumer decision to go with an EV, to put solar on your home. 이번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 최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 이비고와 GM의 차량 공유 사업인 메이븐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GM 메이븐에 등록된 공유 차량과 그렇지 않은 일반 차량 모두 충전소를 방문할 경우 자유롭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매틱 충전 기술까지 추가되면서 단 30분 충전으로 90마일을 주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More and more EVs that are available for people who don't actually have charging at home, and so they need to be able to charge reliably, quickly, conveniently away from home.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인 이비고는 이 같은 충전소를 LA 시내 3곳으로 늘리고 전반적인 충전 서비스를 내년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LA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도를 위해 오늘 하루 동안 카운티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LA시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례안이 발효됐습니다. 오늘부터 발효된 조례안에 따르면 직원이 26명 이상인 LA시의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객들의 요청하기 전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들은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처음 2차례는 경고를 받고 3번째부터는 위반한 날짜마다 $25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직원이 26명 미만인 음식점들에게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례안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는 어제 아시안 주민들의 이슈를 전담하게 될 아시안국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나소 카운티 정부에 아시안국이 설치되면 뉴욕주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최초로 기록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아시안국 신설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한인 등도 채용할 전망입니다. 한국 국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제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를 위한 간이 귀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 국적의 간이 귀화 요건 대상자에 한국 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재외 한인 등 외국 국적 인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이 귀화는 5년 이상 한국 내에서 살아야 하는 요건 등이 필요한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아시안과 흑인 등 7명의 학생들이 최근 특목고 입학시험에서 합격 점수에 근접했지만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때문에 결국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주 교육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커트라인에 근접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할당하는 디스커버리 확대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합격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에게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한민족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제21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올해 공모전은 청소년 글짓기 부문의 경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주제로 진행됩니다.
공모 부문은 성인의 경우 시, 단편, 소설, 체험 수기이며 청소년은 중고등부와 초등 글짓기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영상 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